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 준비하기입니다. 오늘은 화이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근의 기업 연구 자료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할게요. 코리안으로 바꿔주고 한번 보죠. 화이자의 마일란인가요? MYLAN 거래는 소득 투자자를 전체적으로 유지하지만 회사의 현재 배당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배당 안정성 평가 점수로 75점을 받았고요. 그래도 75점이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게 2019년 7월 29일 날 확인된 거네요. 이 기업 연구 자료 페이지를 살펴본 이후에 배당 관련 최근에 지표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죠. 파이저는 PEF, 최근 몇 년 동안 수익성이 더 높고 빠르게 성장하는 처방약의 사업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A 회사는 동물 건강 사업을 분할했고 작년 말 화이자는 소비자 건강 사업을 결합하기 위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6월 회사는 암치료 회사인 어레이 바이오 파마를 10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화이자의 진화는 지난 주말 경영진이 특허를 벗어난 기존 의약품을 제네릭 제약사인 MYL과 결합하여 거의 2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새로운 글로벌 제약 회사를 만들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장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거래는 배당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화이자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경영진이 업존이라고 부르는 화이자의 기존 의약품 사업은 향후 회사 에비타의 약 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0년 중반에 거래가 종료되면 마일란의 주주들의 승인에 따라 화이자의 현금 흐름이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의 지불금 비율이 65%에서 80% 사이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화이자의 연간 배당금 80억 달러는 회사가 창출할 수 있는 100억 달러 정도의 여유 현금 흐름으로 여전히 충당되지만 경영진은 약물 개발 및 인수에 투자하기 위해 더 많은 현금 흐름을 유지하길 원할 것입니다. 결국 화이자는 독립형 성장 프로필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분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영진은 특허 보호를 받는 빠르게 성장하는 약품을 부각함으로써 화이자가 더 높은 가치를 달성하길 희망합니다. 성장에 더 중점을 둔 회사는 일반적으로 높은 지불금 비율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이오 제약 사업은 획기적인 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상당한 비용과 높은 실패율을 고려할 때 더 위험한 산업입니다. 신약이 결국 특허 보호를 상실하면 현금 흐름도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물 파이프라인을 보충하기 위해 이 공간에서 인수가 자주 발생하며 기업이 재정적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내년에 특허를 받지 못한 의약품 사업이 분리되면 화이자의 지불금 비율을 낮춰야 할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경영진은 화이자의 주당 1.44 배당금 조정 방법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화이자 주주에 대한 합산 배당금이 마감 직전 화이자의 배당금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또한 거래가 종료된 후 지속적인 화이자 소유권과 부여된 새로운 회사의 예상 주식 0.12주를 결합하여 지분 분배가 분할로 구성되는 경우 화이자 주주가 받은 배당금 금액을 합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각 화이자 주식에 대해 마감 직전에 유효한 화이자의 배당액과 동일합니다. 즉, 화이자의 현재 배당금은 아마도 감소할 것이지만 10에서 20% 정도 마일란으로 인해 설립된 새로운 회사는
소득 투자자를 전체적으로 만드는 배당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화이자 투자자들은 거래가 스핀오프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보유하고 있는 화이자 주식당 0.12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직 이름이 없는 새 회사는 가용 현금 흐름의 최소 25%가 배당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수적인 소득 투자자들이 화이자를 계속 보유해야 합니까? 마이랜과 함께 형성되는 새로운 회사는 어떻습니까? 저는 2017년 4월부터 보수적 퇴직자 포트폴리오에 화이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 과정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화이자를 인수했을 때 실제로 성숙한 소비자 건강이 마음에 들었고 의약품 사업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고 회사의 약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변동이 심한 바이오 제약 부분의 압력을 어느 정도 제거했습니다. 앞으로 화이자는 여전히 많은 현금을 창출할 것이지만 경영진이 회사의 개선된 수익 성장 프로필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포커스드 리더, 어떤 화이자에서 나온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이고요. 더 빠른 매출 성장을 달성하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화이자 주식을 매입한 이유가 아닙니다. 넉넉한 배당금과 적당한 성장은 저에게 아주 좋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로서 나는 또한 소수의 약물의 성공과 운명이 관련되지 않은 의료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연구자료를 쓴 사람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네요. 넉넉한 배당금과 적당한 성장은 저에게 아주 좋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화이자의 사업은 분리 이후 더욱 집중될 것이지만 나에게는 불편할 정도로 위험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 회사의 2분기 실적에 따르면 바이오 제약 사업만 화이자에 머물러 있다고 가정하면 최대 4대 의약품이 총 매출의 13%, 12%, 11%, 6%를 차지할 것입니다. 화이자는 2022년까지 규제 당국의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있는 15개의 잠재적 블록버스터, 최소 10억 달러의 잠재적 수익을 포함하는 약물 개발 파이프라인과 함께 연간 매출이 약 400억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경영진은 이것이 회사가 다음을 통해 성장을 주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0년대 중반 제한된 거래가 종료되면 화이자는 2020년대 중반까지 수익과 조정 희석 EPS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주들에게 주로 배당금을 통해 계속해서 상당한 자본을 직접 할당할 것입니다. CEO가 얘기했네요. 화이자는 또한 새 회사가 짊어질 120억 달러의 부채를 발행했지만 화이자는 현금을 보유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화이자의 대차 대조표를 강화하고 기회적으로 다른 의약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반적으로 화이자는 업존 사업 분리 이후에도 견고한 배당금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물 포트폴리오가 점점 더 집중되거나 시장의 다른 곳에서 훨씬 더 나은 수입 기회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제 주식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는 새로운 업존 마일란 사업이 형성될 것이란 확신은 없습니다. 두 회사 모두 성장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업존의 영업 수익은 지난 분기 7% 감소했으며 화이자의 구형 의약품은 계속해서 경쟁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이 사업은 리피터, 비아그라 및 리리카와 같은 과거 블록버스터로 구성됩니다. 에이펜의 제작자인 마일란은 중추신경계 및 마취, 감염성 질환 및 심혈관과 같은 여러 지역 및 치료 분야를 포괄하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품 이름들인가 보죠. 좀 어렵네요. 그러나 제네릭 의약품 가격 하락, 치열한 경쟁, 제조 문제로 매출도 한 자릿수 중반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일란 매출 성장에 대한 그래프고요. 경영진은 팀을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합병 회사의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을 개선하기를 희망합니다. 가격 압력은 단기 성장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사는 복합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및 글로벌 주요 브랜드에 초점을 맞춰 2023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서 30억 달러의 신규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시 예상인 제품들이 있군요. 앞으로 또 더 오를 성장 동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맥락을 들어 새로운 회사는 내년에 거의 2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입니다. 경영진은 마이란의 제품 중 일부를 업종 내 성장 시장에 가져올 기회도 보고 있습니다. 신규 회사 매출의 약 30%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고 15%는 신흥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화이자에서 얘기한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그림이랍니다. 그러나 이 비즈니스가 한 자릿수의 낮은 수익 성장 속도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소식은 제네릭 의약품 가격 역풍이 해당 부문의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후 마이란의 주가가 2015년 중반 이후 70% 이상 하락했습니다. 화이자가 이 거래를 시작하여 기대치를 낮게 유지하고 밸류에이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출 성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규모가 더 커진 덕분에 새로운 회사는 2023년까지 연간 최소 10억 달러, 매출의 거의 5%의 비용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공하면 비즈니스가 현금소로 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격 환경이 여전히 험난하더라도 자동 번역이 약간 어색하게 됐네요. 업존 마이란 회사는 대차 대조표로 인해 견고한 현금 흐름을 계속 생성해야 하며 거래가 종료되면 약 245억 달러의 부채를 보유하게 됩니다. 경영진은 회사가 투자 등급 신용 등급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새 회사의 총 레버리지 비율은 3.1에서 3.3 사이에서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입니다. 경영진은 2021년 말까지 회사의 총 레버리지 비율을 2.5 이하로 낮추려고 합니다. 이 목표는 사업이 매년 배당금을 지급한 후 약 30억 달러의 여유 현금 흐름을 생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달성 가능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업존 마일란 회사는 흥분할 것 같지 않습니다. 회사는 각자의 성장 역풍과 위험에 직면한 두 개의 성숙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얼음 조각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녹을 경우 대차 대조표는 단기적으로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화이자는 제네릭 제약회사의 평가가 치솟았을 때 흥미로운 시기에 마일란과 거래를 성사시켰다. 말이 이상하다. 네, 자동 번역이 좀 어색한데요. 그래도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회사는 적절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더 큰 규모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주에게 자본을 반환하는 데 현명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의 배당률은 성장 프로파일이 약한 소득 투자자에게 어필할 만큼 배당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25%의 배당률이 아니라 배당금 성장률이겠죠. 화이자를 계속 보유할 계획과 거래의 2020년 중반 마감일 마이란 주주들이 승인했다고 가정했을 때 감안할 때 지금은 할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받을 주식을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제 목표에 더 잘 부합할 수 있는 배당 주식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에 대해 전화를 걸기 전에 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계속 소화할 것입니다. 긴급한 결정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배당 주식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 앞으로 받을 주식을 보유할 것인지 어떤 주식에 대해서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전화를 건다는 표현을 했네요. 예, 뭐 요즘엔 모바일로 막 다 하고 있지만 전화 건다는 게 매매한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소득이 목표라면 화이자의 배당금은 내년에 다소 낮게 조정될 것이지만 새로운 업존 마일란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이 그 차이를 메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이자의 안전 배당 안전 점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거래로 인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또 다른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이트에 제공하는 가장 최근의 기업 연구 자료 페이지 살펴봤고요. 이제 최근에 배당 관련 평가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티커는 PF이고요.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네, 헬스케어 분야는 한국어로도 그냥 헬스케어라고 하죠.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의료약품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파마 뭐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Pharmaceuticals. 네. 영어를 어려운 단어를 읽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의료 약품 분야, 제약 분야라고 하면 되겠네요. 헬스케어 중에 제약 산업에 있고요. 디비던드 힐드 배당률은 4.12%입니다. 그리고 디비던드 세이프티 배당 안정성 평가 점수는 75점으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다음 배당금 성장률은 6%였고요. 가격은 현재 $36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05조 원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 변동성 점수는 0.7로 굉장히 작습니다. 1보다 훨씬 낮네요. 변동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마이쉐어스 같은 경우 샘플 포트폴리오에 화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디비던드 세이프티 정보를 보면 이 평가 점수가 2020년 8월 12일 날 확인됐다고 하네요. 조금 전에 살펴본 기업 연구 내용이 이 리서치 부분에 있는 내용이고요. 배당 관련한 주요 지표들을 보면 페이아웃 레이티오 배당 성향은 51%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52% 예상인데 이것도 역시 낮은 편이고요. 부채 같은 경우 에비타에 대한 부채 비율은 2.43으로 경쟁사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피탈에 대한 부채 비율은 47%로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디비던드 스트릭 배당금의 역사는 10년 동안 줄이는 거 없이 계속 이어져 왔고요. 하지만 금융위기 때 배당 컷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배당 성장률을 보면 이번 연도에 6%가 올랐고요. 지난 5년간 6%였고 지난 20년간도 7%였고요. 대략 6%로 꾸준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간 계속 꾸준히 올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줄이지 않고 계속 배당을 지급한 역사도 10년이고요. 아쉽게도 이 10년 전에 금융위기 때문에 배당 컷이 있었고요. 현재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3월, 6월, 9월, 12월에 배당금을 지급하네요. 밸류에이션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죠. PFE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3.74%의 배당률이었고요. 그러니까 5년 평균 3.74%인데 지금 현재 4.12%로 1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투자하기에 적기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PER 같은 경우 5년 평균 13.6이었는데 현재 12.5고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투자하기에 괜찮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도합니다.